마을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경기전이 반긴다. 전주의 한옥마을은 일본에 저항한 흔적이 남아있는 자존의 땅이다. 일제 강점기 시내를 진출하는 일본인의 세력을 막기 위해 교동에 한옥을 짓기 시작했다. 전주 한옥마을의 기원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힐링을 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전주 한옥마을이다. 이곳저곳 거닐다 만나는 육중한 건물 하나. 도란도란 이야기 소리가 정겹다. 고려 말 남원의 황산에서 왜구를 물리치고 돌아가던 이성계 장군이 승전잔치를 베푼 곳. 이곳에서 잠시 쉬었다 간다. 조선 왕조를 세우고 여기에 정자를 짓고 이름을 오목대라 불렀다. 오동나무가 많았기에 언덕의 이름이 오목대라는 설도 있다. 옛날 지도에는 발산날에 오목대가 평평하게 펼쳐져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그네 후손들은 여기서 선조들의 덕을 보고 있다. 한옥마을에서 만나는 또 다른 명소 하나. 여기저기 돌다가 만나는 전주향교다. 지방민의 교육과 교화를 위해서 태어난 향교가 요즘은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경기장 근처에 있었으나 태조 이성계의 영정에 밀려 조용함을 찾아야 했다. 젊은이들의 혼인서약을 하는 혼례식장도 또 다른 재미를 준다. 영화 촬영의 명소로 사람들이 모이고 향교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휴식을 하고 촬영된 영화를 보고 삶의 여유를 찾아간다. It's never been easy for me to find words to go along with a melody. But this time there's actually something on my mind. So please forgive these few brief, awkward lines. Since I met you, my whole life has changed. It's not just my furniture you've rearranged. 한옥보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또 다른 고택 하나. 전주 한옥보존 지역의 대표적 상류가옥. 구한말 건축기술을 전승받았다. 왕권이 붕괴되자 궁중 건축 양식이 전수된 전형적인 집이다. 인류 목수와 목공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힘을 보탰다. 근데 주로 무슨 체험을 하나요? 다도 체험. 학생들만이 아니요. 일반인들은 하나요? 다도 체험. 다도 체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저기 판소리 공연 그런 것도. 강원도 오대산의 목재를 사용한 이 고택은 학인당이다. 고택의 주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집을 지었을까? 판소리는 서민들의 질펀한 삶을 다룬다. 한국인의 애잔함이 소리 속에 녹아있다. 이 고택에서 소리 울림이 진동하니 이 집 주인의 사상이 배어나온다. 이 고택은 민족의 소리통이었다. 주인 백낙중은 예술에 관심이 많았고 국악과 소리를 아꼈다. 학인당은 대사슴놀이의 보존기지였다. 일본 제국은 전주 대사슴놀이의 맥을 끊어놓고자 노력했다. 명창들의 이야기나 소리들이 민족의 정신을 되살려 주었기 때문이다.
민족 정신을 살리기 위해 학인당을 지었고 학인당은 그 소리를 지켰다. 해방이 되고 김구 주석이 전주를 방문했다가 학인당에서 하루를 묵었다. 백범이 묵은 학인당 귀빈 침실에는 김구 주석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 걸려 있다. 학인당이 지어지는 시기, 구 한 마리 암울한 역사를 되돌아본다. 용산의 전쟁기념관. 조선의 역사가 끊기는 시기는 학자들에 따라서 다르다. 강화도 조약부터가 구한말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나라의 위상은 위축되고 일본, 청나라, 러시아 여러 열강의 권리를 하나하나 빼앗기는 시기. 조선은 나약했고 서서히 멸망의 길로 빠져들었다. 조선은 커다란 상처를 받아야 했다. 힘의 균형은 먹고 먹히는 사슬에 묶였다. 조선은 왕위와 왕권의 강화에만 온 힘을 집중했다. 열강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벌였다.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우리나라에서 벌인 전쟁. 일본은 메이지 유신의 성공으로 근대화를 이루었다. 청나라와 조약을 맺고 평화를 유지한 듯했다. 아시아에서 패권은 청나라, 일본 양국 간의 분쟁으로 발전했다. 그 사이 한반도는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나라가 기울어짐을 막을 인재가 부족했고 힘이 없으니 국제법에도 맞지 않은 조약 서명으로 한반도는 일본에 흡수되고 만다. 단 몇 줄의 조약은 36년의 쓰라린 삶을 이어가게 했다. 촌선의 암울한 시기에 민초들은 자존을 지켰다. 영역이 커져가자 그것을 막고자 조선의 왕비를 시해하는 참극까지 벌이게 됩니다. 또한 러시아가 만주의 군대를 주둔시키자 일본은 조선을 선점한 후 만주로 진출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후 10여 년의 시간 동안 힘을 축적하고 기회를 엿보던 일본은 1904년 마침내 러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조선은 중립을 선언했지만 철저히 무시되었고 한반도는 또다시 주변 국들의 전쟁터가 되어야 했습니다. 청일전쟁에 이어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일본은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확고히 했고 그 어떤 단속 없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풍전등화에 놓인 조선의 운명. 그 속에서도 끝까지 저항한 이들은 조선의 민족, 백성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일제의 합병을 원하지 않았다고 역사에 상해 가는 길. 역사의 현장을 가는 길은 설렘의 길이다. 나라를 빼앗겼지만 희망을 찾아 떠난 상해 가는 길. 도탄에 빠진 나라를 되찾기 위해 많은 젊은이들이 타국을 향할 때 나라 안은 희망이 없었다. 지금의 대한민국,
세계 속에 우뚝 서서 어디를 가든 대우받은 나라가 되었다. 이곳저곳 정처 없이 떠돌던 임시정부 사람들이 한동안 머물렀던 상해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간다. 한반도와 중국의 관계는 좋지 않았다. 지배와 비지배의 관계, 침략과 저항의 역사, 일본에 저항한 그 시기만큼은 저항의 뜻을 같이 하는 동지의 관계, 만만한 상대에서 끈질기게 저항한 역사의 기록들, 지금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친근한 이웃으로 변해 있다. 우리의 임시정부를 품어주었던 상해. 상해의 구도심에서 만나는 역사 깊은 흔적. 대한제국 초기의 외교 활동은 미국에 중점을 두었으나 태평양 전쟁 끝나는 시기는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다. 임시정부 요인들이 조국의 광복을 위해 피땀 흘린 장소를 만난다. 나라를 생각하는 고통이 배어있는 대한민국의 뿌리 임시정부로 찾았다. 임시정부의 지도 이념은 자유주의와 삼권, 균등주의였다. 헌법의 기초가 되어 오늘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다. 3.1운동으로 세워진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 한국 독립의 어머니가 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과 사상의 바탕이 되었다. 쓰러진 나라의 정부, 임시정부의 청사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나라의 법통을 이어준 위대한 정사. 이곳에서 우리의 의사는 천황을 공격하고 통양 평화를 막아서는 이등 방문을 저격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한반도 공격을 준비했다. 일본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이 초라한 역사의 현장은 통양 평화의 싹을 틔웠고 이 초라한 현장은 중국민을 감동시키며 한민족의 위대함을 보여주었다. 임시정부는 군대를 창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군대의 조직과 법을 만들었고 상하이에 육군 무관학교를 세웠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중국 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받기에 이른다. 임시정부의 주석 백범 선생은 광복군 선언문에서 광복군은 한중 두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고자 공동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며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광복군 창설의 목적은 한반도 진출이었다. 상하이 여행에서 가장 찾아보고 싶은 곳. 상하이 여행의 시작은 상해 임시정부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좌측은 화려하게 바뀌어 가고 있지만
이곳은 당시의 모습으로 크게 변하지 않았다. 상해 임시정부가 있는 거리는 빈민가 느낌을 가지고 있다. 우리 민족의 예문이 싹튼 곳. 초라한 이웃과 애잔함을 함께하고 있다. 상해는 어딜 가나 초록이 무성하다. 김구 선생은 일제하에 수배자가 되어 광주, 해남, 보성으로 피해 다녔다. 해방을 맞아 귀국한 선생은 48년 만에 보훈의 여정을 떠났다. 광주로 출발, 여수, 순천, 보성, 한평. 남도인들은 48년 만에 돌아온 백범을 뜨겁게 환영했다. 가는 곳마다 환영회가 열렸고 만나는 사람마다 백범에게 후원금을 내놓았다. 백범은 광주시장을 통해 전쟁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 집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이렇게 해서 생긴 마을이 이곳 백항마을이다. 마을은 백범을 기념하기 위해 작은 공원을 만들었다. 천재민초는 마곡간처럼 붙어있어 맛집이라고 불렸다. 그 어느 곳보다 아늑한 집이었다. 백범 선생의 여정은 어디서 마무리되었을까? 선생의 여정이 마무리되는 곳, 서울 용산의 효창공원은 정조의 첫째 아들 문효세자의 무덤이었다. 일본군의 야영지로도 사용된 이 땅에 백범 선생은 잠들고 있다. 기념관은 선생의 사상과 교훈을 후세들에게 전하고 있다. 용산은 대한민국의 혼이 서려 있는 땅. 나라를 염려한 젊은이들의 혼이 살고 있다. 일본 항복의 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이 지겨운 중국의 봄날 아침, 29의 날 새벽, 우리는 투차우로 떠나 마침내 충칭 임시정부 청사 앞에 다시 집결했다. 석 달 전 태극기 휘날리던 감격의 임시청사와는 아주 다른 감회가 우리들의 가슴에 뱀처럼 파고들었다. 광복군이 한반도 점령을 계획한 역사적인 사건. 광복군이 대전에 참여하기 전 일본은 항복하고 말았다. 그날의 광복군을 지휘하여 우리나라 땅을 차지려 했던 김구 선생이 이 땅에 잠들어 있다. 백범 선생의 어린 시절부터 일제에 저항하며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까지 전시되어 있는 백범 기념관.
눈앞의 일만 생각하고 원대한 장례를 설계하지 않으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죽음 앞에서 자신의 아니보다 민족을, 조국을 먼저 생각했던 선열의 나라 사랑이 크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을 바친 외국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곳이 많지만 이곳은 특별하다. 의사 백정기의 뜻. 의사 윤봉길. 의사 이봉창 의가. 무덤을 수는 4개나 유골이 없는 가묘가 하나 있다. 한민족의 단계를 걱정한 일제는 안중근 의사의 유해마저도 인도하지 않았다. 이영만리 타국에 떠도는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고국을 찾아오면 이곳에서 편히 쉬게 된다. 효창공원과 백범기념관을 방문할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무겁다. 이봉창 의사의 생가트가 방치되어 있다.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역 1번 출구. 청과 일본이, 110년 전엔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였던 우리의 땅 한반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시에 전쟁터였던 한반도에서 여전히 우리는 살고 있으며 전쟁의 당사자였던 일본, 중국, 러시아도 건재합니다. 그리고 2014년의 국제정세는 120여 년 전의 그날들처럼 녹록지 않습니다. 경제적 급성장을 분야하는 중국은 군사 대국화의 길로 접어들과 동시에 중국 국경 안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보다는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역사 왜곡에 힘을 쏟아온 일본은 집단 자유권을 통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강한 러시아를 표방하며 공격적 외교를 펼치고 있는 러시아는 냉전 시대의 종말과 함께 약화된 국제적 영향력을 다시금 키워가고 있습니다. 침략의 역사를 자신들의 황금기로 묘사하고 반성보다는 과거의 영광만을 좇고 있는 전쟁의 당사자들, 패권을 둘러싼 그들의 힘겨루기 또한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주변 열강들의 끝없는 위협을 받아오면서도 정작 주변의 정서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19세기 말의 조선. 과거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역사는 그저 지나간 세월에 불과합니다. 식민지에서 출발하여 OECD 국가가 된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그 높아진 위상에서 과거를 제대로 돌아보고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엎지는 날의 아픈 역사가 100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의 우리에게